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기업 체감 경기가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PF 부실의 건설업 체감 경기는 11년 만에 최악으로 얼어붙었고 부진한 내수가 수출 회복에 따른 경기 개선 기대감까지 집어삼키는 분위기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테슬라 차량 약 5만 3천 대가 기술 결함 등으로 리콜 대상에 올라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테슬라 코리아, 기아, 현대자동차 등이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한 19개 차종 5만 4,792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이달 20일까지 수출액이 조업 일수와 감소와 함께 중국 춘절 연휴 영향 등으로 8%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반도체 수출은 40% 가까이 늘어나는 등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엔비디아가 어제 급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4% 넘는 하락을 좀 보이면서 뉴욕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지었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시장만이 연일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또 개인들만이 매수 주체로서 힘을 내주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시황 짚어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좀 힘이 없는 시장인 것 같은데 지금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뉴욕 증시 리뷰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유는 엔비디아 때문인데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차익 물량이 나왔다. 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9% 하락했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뭐 다우라든지 S&P 500 역시도 하락한 모습입니다. 엔비디아 내에 어떤 다른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차익 물량이라 보시면 되기 때문에 추세적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생각하시면 되고 거래량은 여전히 늘고 있습니다. 우리 서학개미들이 사랑하는 테슬라에 이어서 테슬라보다도 테슬라를 꺾고 거래액 1위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엔비디아 주식 거래가 폭발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우리 지금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들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굵직한 이슈들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우선 엔비디아 분기 실적 발표, 그다음에 FOMC 의사록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봤을 때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지 못한다. 그러니까 잘 안 나온다면 차익 물량과 일부 손절 물량이 나오면서 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의사록에서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잡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이슈가 없다. 물가에 대한 어떤 언급이 나오면서 금리에 대한 어떤 이슈가 다시 기대감이 꺾이는 이슈가 나온다면 증시가 추세적으로 꺾일 수 있다는 점 시청자분들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다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제가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나스닥 보시면 15,630 이 수치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면 자 네모난 박스 칠해드리겠습니다. 21선입니다. 제가 21선 경기선이라 말씀드렸고 이 21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추세적으로 음봉이 연속적으로 출현하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증시가 지금 변곡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엔비디아 실적이라든지 FOMC 의사록 결과에 따라서 이 21선 반등하며 올라갈지 아니면 21선 이탈하며 이때 2024년 1월이죠. 1월처럼 하락을 할지 증시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보시면 되고 S&P 500 역시도 5천선 돌파하면서 잘 가다가 5천선을 이탈했습니다. 증시가 만약에 힘있게 가려면 5천선, 중요한 선은
지지 라인이 형성되면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S&P 500 같은 경우에는 5천선 이탈하고 21선 부근에 증시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역시도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 부근에 있기 때문에 21선 이탈하는지 지지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셔야 된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1선 이탈하지 않고 수렴 구간입니다. 말 그대로 5일선이랑 11선이나 21선이나 이 단기 이평선들이 다 수렴돼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이 라인에서 돌파할지 아니면 이탈할지는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 달려있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하락 중입니다. 장 초반에 하락 출발했다가 2670 고가권까지 올렸습니다. 양봉으로 올렸다가 다시 빠지고 있는 추세라서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이 추세의 지지라인 받으면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상승 추세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코스피와는 다르게 코스닥은 오늘 양봉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장세에서 전략을 좀 크게 두 가지 정도 세울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 PBR 관련주. PBR 관련주는 밸류 프로그램 발표 일정까지 약 5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PBR 관련 sektor의 대장주를 공략하시던지 아니면 반도체 관련주가 지금 굉장히 많이 눌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는 2024년 상반기를 이끌 대장 섹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눌릴 때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증시 관련해서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 입장하시면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함께 FOMC 의사록에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따라서 금리 향후 그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욕 3대 지수 모두 지금 현재 20일 지지라인 부근에 있기 때문에 향후 기로가 어떻게 잡히는지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저 PBR 관련주들 그리고 반도체 섹터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참고를 하시면서 구체적인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초록밴드 통해서 함께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에 상승 중인 섹터들 살펴볼 텐데요. 의대 2,000명 증원 이슈가 여러 가지로 좀 불러오는 효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비대면 진료 파트로 좀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어제부터 해서는 좀 교육 파트 쪽으로 수급들이 잡히고 있는 것 같거든요. 대표적인 종목들 한번 짚어볼까요? 네, 교육 섹터를 말씀드리기 전에 비대면 섹터랑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이 테마 논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체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이 의대와 의협과 정부 간에 어떤 마찰이 심해지면 비대면 섹터가 오른다 보시면 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기는 흐름이라면 의대 증원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면 교육주가 오른다. 뭐 이런 논리를 간단하게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교육 관련주 모멘텀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의대 2,000명 증원은 최소 규모다. 적어도 3,000명은 했어야 된다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강경 대응에 의사들이 우회 파업까지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결국 비대면 섹터와 교육주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강경 대응을 하고 있고 물러설 의지가 안 보입니다. 그 말인즉슨 의대 증원 확정이고 교육주가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관련주가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지 어떻게 매매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 관련주 대장주는 비상교육이라는 종목입니다. 차트 보시면 네모난 박스 이렇게 다 그려드립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은 그러니까 오전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 네모난 박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매집봉이죠. 매집봉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주가를 관리하는 사람은 세력입니다. 그럼 그 세력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횡보하는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할 수 있고 주가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바닥 구간 잡으면서 매집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인위적으로 매집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경우가 바로 네모난 박스라는 겁니다. 자, 이때 보시면 8월 22일 재작년입니다. 주가를 6,360원에서 시작했다가 8,170원까지 올렸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렸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올렸을까요? 결국 이 구간에 있는 매물대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자, 2022년 여름 5월에 7,000원에 8,000원에 매수를 했던 사람들 떨어질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되게 힘들었겠죠. 그러다가 이때 고가권 8,000원까지 주가를 올려놨어요. 물량을 다 넘겼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력들이 매집을 해왔다는 것이고 결국 급등하기 전에 이런 네모난 박스와 같은 매집봉이 있다는 것은 추세적으로 1파, 2파까지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하는 캔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 방송에 지속적으로 이 네모난 박스, 매집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비상교육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충분합니다. 결국 정부에서도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의대 정원 2,000명 최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죠. 분봉상으로 제가 전략을 잡아드리자면 노란선 보이십니다. 여기 노란선. 노란선 네모박스 해드릴게요. 지금이 딱 지지 라인선입니다. 그래서 11시를 기점으로 이 선이 유지가 되는지 만약에 자, 이 선이 이탈된다. 그럼 우리가 매수해야 될까요? 매수하면 안 되죠. 분봉상으로 추세를 이탈했기 때문에 이 선을 지켜주는지 지켜주지 못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 선이 지지되는 것을 확인한다면 우리가 분할 매수 말고 집중 매수 해가지고 한 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8,250원 라인 잡으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데이 트레이딩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 나는 직장인이고 자영업하고 있어서 실시간으로 매매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주가가 추세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7,000원이 추세의 지지 라인이라 볼 수 있겠죠.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추세의 지지 라인이 7,000원까지 빠질 때 들어가시면 우리가 충분히 반등세를 먹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좀 더 보자면 캐리소프트라는 종목입니다. 캐리소프트가 실질적으로 대장은 아닙니다. 근데 전문가님 이 많이 오르면 대장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비상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미 올랐잖아요. 어제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대장은 비상교육입니다. 그래서 캐리소프트는 부대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장주랑 전략을 다르게 잡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투트랙 전략 말씀드리면 비상교육은 대장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에 지지선 확인하고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도 된다. 7,000원 추세의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직장인 자영업자분들은 추세의 지지라인 확인하고 눌린 관점에서 들어가면 된다.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대장이 아니라 부대장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교육 관련 섹터 관련해서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 입장하시면 제가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교육 파트에 대한 분석과 함께 차트 분석도 도와주셨는데요. 매집폭에 대한 얘기가 저희가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력들의 이 물량 확보 모습을 포착할 수 있는 게 매집폭이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 매집폭을 잡아내실 수 있도록 정현석 전문가님께서 비법 자료집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비법 자료집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차트 분석을 잘 할 수 있을지 배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섹터도 알아볼 텐데 또 전도체 다시 한번 알아봐야겠죠. 노벨상 가능성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오늘도 오르고는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심하게 위아래로 흔드는 모습들이 잡히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말 그대로 또 전도체입니다. 제가 매번 우리 방송에서 초전도체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 모멘텀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면 노벨상 가능성 이렇게 막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3월 4일 학회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나 이런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들썩거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신성 델타테크가 여러분 1년에 14배가 올랐습니다.
야, 14배가 올랐습니다. 이거 들고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이 10,000원대, 20,000원대 사셔가지고 지금 주가가 17만 원, 17만 원 돌파를 했네요, 장중에는. 그러니까 14배가 바닥 구간에서 올랐는데 사실 이제 이거는 과열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신규 매수하시면 일정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짚어드릴 텐데 자, 이때입니다. 확대를 좀 해보면 아마 7월 28일, 8월 1일이네요. 이때 상한가 갔으니까 이때 주가 보시면 시초가가 15,650원입니다. 야, 15,650원에서 1파가 나왔죠. 이때 여러분들 아시는 이슈예요. 초전도체가 나왔다.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런 이슈가 나오다가 주가가 박스권 그리고 한번 빠졌죠. 이때 왜 빠졌는지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실제로 미국이라든지 뭐 중국, 인도 다양한 국가에서 실제 실험을 해봤는데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다 이런 악재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금 이석배 대표가 연세대에서 뭐 발표를 하고 최근에 뭐 김영미 교수가 미국에 가서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이렇게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열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학회 일정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3월 4일입니다. 제가 초전도체 관련 섹터 전략 세워드릴 때 3월 4일 일정이 픽스되어 있으니까 그 일정이 도래하기 일주 전에 분할 익절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방송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큰 수익이 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들고 갈 때가 아니라 분할 익절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신규로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14,500원 바닥 구간에서 시작했던 신성 델타테크가 17만 원까지 갔습니다. 지금 30만 원 갈 거야 하고 들어가시면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초전도체가 정말 잘 가는구나라고 생각만 하십시오.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 기존의 보유자분들만 분할 익절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신성 델타테크 말고 덕성이라든지 선암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성 델타테크와는 다르게 부대장 3등주입니다. 사실 이런 종목 매매하면 크게 수익 못 봅니다. 제가 저번에 이 구간에서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들어가면 반등세 살짝 먹을 수 있다. 다만 지금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지금은 덕성도 들어가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선암 한번 보자면 선암 역시도 유성형 캔들이 한번 나왔죠. 이 캔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강조를 너무나 많이 해왔습니다. 물량을 털어 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시초가 8,500원에 시작해서 1,500원까지 주가를 올렸습니다. 누가 올렸고 결국 누가 물량을 7,690원까지 뺐을까를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개인 투자자가 이런 변동폭을 만들어냈을까요? 거래대금 7천억을 터뜨리면서? 절대 아닙니다. 7천억이라는 거래 대금을 개인 투자자 혼자 오롯이 감당하기 힘들고요. 결국 유통 물량을 꽉 쥐고 있는 세력들이 자 8,500원 시초가 출발한 다음에 10,000원까지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린 겁니다. 그럼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달라붙었겠죠. 그때 고가의 이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지만 3월 4일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선암 역시도 들어가지 말고 그냥 초전도체 섹터가 강하구나 정도만 이제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초전도체 이외에 구체적으로 다른 섹터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올해는 단기 투자 한번 정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 입장하시면 제가 구체적인 전략을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저희가 3월 4일 있을 학회 일정을 앞두고 충분한 수익을 만들어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물량을 떠넘기고 있는 모습들이 잡히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 진입은 절대 안 된다는 점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차익 실현 부근이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전략들 아래 보이시는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섹터 저PBR주도 알아볼 텐데요. 앞선 시황에서도 저PBR 쪽으로 한번 살펴보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26일에 이제 정부의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를 앞두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도 어떤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저PBR 섹터 관련해서는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죠. 일본 정책을 벤치마킹한 우리나라의 밸류업 프로그램 일정이 5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정까지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요. 그 일정이 도래했을 때 실제로 어떤 정책이 구체화되고 그 기업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추세 이어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제가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최근에 소외받았던 섹터인
유통이라든지 뭐 증권, 보험 다양한 섹터들이 움직였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좋은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삼성생명이라는 종목인데 모멘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밸류업 맞춰 주주 환원책을 공개하겠다. 삼성생명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10만 생명으로 잡아놨습니다. 추가적으로 삼성생명이 실적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모멘텀이 정말 많아요. 실적 잘 나왔죠.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춰서 주주 환원책까지 공개한다고 직접 얘기를 했어요. 주주 환원책은 뭐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근데 매입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소각까지 해야 지분가치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초점을 맞추시고 삼성생명을 최선호주로 보시면 되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가 제가 좀 넓게 잡아놨습니다. 넓게 보시면 2014년부터 2024년 10년치를 제가 쫙 잡아놨는데 우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 네모난 부분. 네모난 부분 잡아드릴게요. 제가 좀 이따에. 보시면 이 파란색 부분을 먼저 보시면 이 2020년, 2021년 장이 좋을 때 형성해 놨던 전고점 라인 88,900원 라인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하나 차트적으로는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자 박스 구간 이 박스 구간의 고점 라인을 돌파했다. 요거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 박스 구간 네모난 박스 제가 그려드릴게요.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 보시면 1월 11일입니다. 1월 11일에 기업 내부의 악재로 인해서 거래 대금이 2천억 터졌어요. 근데 제가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온다면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장대 음봉의 시가 라인을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런 거래 대금과 이런 캔들이 나오면서 아직도 그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요. 근데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 캔들이 무려 2천억이라는 거래 대금을 실으면서 이 캔들이 나왔습니다만 이 라인을 돌파하고 최종적으로 8만 7천원까지 올랐다는 거죠. 이 말인즉슨 힘이 정말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호주로 삼성생명, 저 PBR 관련 섹터 대장주 삼성생명 말씀을 드리고 추세가 요렇게 그려지니 우리가 신규로 진입하려고 한다면 82,500원, 그다음에 8만 원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신다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가 9만 원까지 갈 수 있다. 좀 이렇게 제가 전망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저 PBR 섹터 관련해서 보험 섹터 관련해서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초록 밴드 입장하시면 제가 섹터 관련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PBR 관련주로서 이 금융과 보험 쪽의 섹터들이 연일 상승을 보여왔었고 그중에서도 오늘의 대장주로서는 삼성생명 짚어주셨습니다. 자세한 차트 전략들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도 바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공략해볼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공략주는 키네마스터라는 종목입니다. 모멘텀은 크게 세 가지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자면 10개월 만에 오픈 AI의 기업 가치가 3배가 올랐습니다. 이 수치는 무려 106조 원 정도 되고요. 이렇게 오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분도 아시는 챗 GPT고 최근에 공개한 소라입니다. 말 그대로 텍스트를 입력하면 동영상으로 뽑아주는 소라. 그다음에 뭐 챗GPT 이런 것 때문에 오픈 AI의 기업 가치가 106조 원 정도 최소 잡아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오픈 AI 소라 관련주로서 키네마스터가 편입이 되어 있는데 이유는 동영상 편집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이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소라 관련 대장주는 키네마스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인 부분은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네모난 박스 보시면 멜치봉이 하나 있고 이 네모난 박스 보시면 유성형 캔들이 하나 있네요. 근데 전문가님 2월 20일에 이렇게 유성형 캔들이 잡혔습니다. 고가권에서 유성형 캔들이 나온다면 추세 하락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좁게 보면 이게 고가권이지만 넓게 보면 고가권이 아니라 바닥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 캔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앞에 물려있는 사람이 많다 보니 상한가 이후에 시세가 나왔을 때 차익 물량을 받아내는 어떤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캔들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나가는 캔들이 아니라 워낙 바닥 구간이 길었기 때문에 잡히는 자연스러운 캔들이고 주가가 추세적으로 조금 빠질 수는 있으나 6,000원 라인 지지 라인 잡으시고 반등세를 노린다면 추가적으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다.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공략주 관련해서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초록 밴드 입장하시면 제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키넬마스터 짚어봤고요. 단기적인 전략과 함께 장기적인 차트 분석까지도 도와주셨으니까요. 구체적인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초록밴드 스캔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를 알아볼 거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쏠린 눈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하는 엔비디아가 어제 4%가량 하락을 보이면서 나스닥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엔비디아가 AI 붐에 따른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차익 실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로 어떤 장세가 펼쳐질지 김선윤 전문가님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요. 전문가님, 사실 엔비디아 호실적은 모두가 기대하는 바이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또 4%가량 빠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제 좀 빠지면서요. $700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실적 발표는 다가올 새벽이에요, 여러분. 다가올 새벽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선 예상치 자체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 잘 나올 것으로 우리가 예측은 됩니다. 이제 엔비디아 차트 상황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볼까요? 잘 가다가 어제 좀 빠졌어요. 어저께 정말 많이 올랐죠. 이게 이제 거의 한 1년 좀 넘는 차트인데요. 저 2023년 초가 이제 $150 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700 부근이죠.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AI 이슈가 굉장히 커졌죠. 붐이 되면서 레벨업하기 시작하면서 쭉 치고 올라갔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700, $800 갑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놨었어요. 작년 하반기 $500 안 갈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잘 움직였습니다. 근데 걱정은 이거예요. 다른 것보다 이 예상치에 대한 그 기대감 자체가 사실 너무나 높은 거야, 상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예상치보다 빗나가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면서 이게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참 웃겨요. 왜냐하면 실적은 어마무시하게 나올 겁니다. 정말 잘 나올 건데 단순하게 그냥 예상치를 조금 더 덜 나왔다고 이렇게 빠진다고? 예. 이 말인 또 뭐냐면 시장 뉴욕 증시 자체가 종목들 자체가 일정 부분 또 너무 좀 고평가됐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렇죠? 오를 만큼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요. 시장에 지금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뭐 PPI도 그렇고 CPI도 그렇고 지금 지표들 자체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물가가 안 잡혀요. 그러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었는데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올렸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잡히면 내릴 계획이었는데 안 잡히고 더 가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약간 좀 얘기가 올라오는 게 뭐냐면 금리를 오히려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현재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지. 많이 오른 종목일수록 차익 실현 욕구 자체가 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참 머리가 많이 아픈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장기적 상황에서 봤을 때 이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이 상회하면서 실적이 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1분기를 넘어서 2분기, 3, 4분기 오래 지나고 내년 시장은 더 커지잖아요. 앞으로 최소한 이 AI 반도체 시장 자체가요. 10년 이상은 커지거든요. 거기에 주가는 계속 가는 과정인데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차익 실현 물량들. 현대차 가다가 약간 밀리죠? 이런 흐름들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걱정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을 갖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국내 관련주 중에서는 대표 종목이 하이닉스예요. 삼성전자가 아직은 아니에요. 이게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또 하이닉스 얘기를 좀 드려볼 테니까 방송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시장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익 실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걱정할 만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펼치면 좋을지 함께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김선윤 전문가님과 24시간 소통 이어가실 수 있고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초록밴드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 종목 이야기도 해볼 텐데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한화갤러리아 살펴보겠습니다. 한화그룹의 3남인 한화갤러리아 부사장의 지분 매입 이후에도 좀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제 26% 넘는 급등이 나왔어요. 저 PBR 쪽으로 엮이면서 수혜를 받은 걸로 보이는데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맞습니다. 지분 매입 소식도 조금 있었고요. 그다음 추가로 이제 저 PBR 관련주로서 이슈가 좀 되기도 했고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해요. 사실 이게 그 지분 매입 이슈 속에서 작년 말부터 해서 움직임이 조금 나왔었어요.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고요. 어제도 이제 간만에 급등을 한 모습이었고 오늘도 시작부터 좀 달리는 듯 했는데 우선은 시가를 살짝 이탈하는 모습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수급상으로 보자면은 어제 같은 경우 외인들이요 정말 많은 수량을 거의 쌍끌이 매수를 했어요. 어제 외인들이 한 160만 주가량 한화갤러리아 매수한 모습이었고 기관들은 사실 그렇게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외인들이 좀 끌어올려줬는데 오늘은 안타깝게도 외인들이 좀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 크게 잡히지는 않지만 예상치 물량에서는 한 10만 주가량 잡히고 있긴 하거든요. 끝나 보면은 이 물량들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분봉으로 잠깐 볼게요. 자, 분봉으로 봤을 때도 장 초반 좀 좋은 모습이었다가 바로 밀리는 모습. 그러니까 거래량을 좀 동반하면서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지만 이 물량 자체는 제 판단으로는 끌어올려지는 물량보다는 좀 일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지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봉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전고점 넘어가는 그림이 어제 바로 슈팅에 나와주면서 좋은 그림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보면 여러분 항상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그 올라갈 때 그 전에 고점과 박스의 흐름이 있는지 한 달, 두 달 정도 유지가 되는 데가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리죠. 보시면 여기 5월, 6월 자리 보세요. 여기에 나름 횡보했던 그 흐름이 있어요. 여기 자리 라인 어디인가요? 네. 그러니까 어제 거의 종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좀 강하게 가는 그림이 나오면서 오늘 좀 괜찮다. 이건 더 가겠구나 싶은 모양새가 있었는데 쉽지 않은 그림이 또 나와줘요. 만약에 이제 내일 뉴욕 증시 자체가 또 흔들리면서 새벽에 흔들리면서 공동시 영향을 받는다면은 꺾일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확실한 것은 분봉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올리는 그림보다는 정리하려는 모양새가 상당히 조금 많이 보였기 때문에 확실히 조금은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봉상 하나하나 나오는 그 거래량과 대비해 봤을 때도 밀려 내려가는 포인트에서의 이 던져지는 모습들, 거래량 증가 포인트를 보니까 이거는 거의 끝물이 아닌가 싶긴 해요. 근데 모르죠. 확실히 이게 또 대기업이니까 대기업의 좀 힘을 바탕으로 해서 수급을 또 추가적으로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죠. 근데 어제 대비해서 오늘 거래량 자체가 지금 좀 터지는 듯 하다가 약간 좀 죽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거의 끝물이 아닌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는 자리로 판단은 됩니다. 물론 만약에 이제 5장 반등 나온 수칙 나온다면은 2,000원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거기가 거의 한계점이니까 그 포인트 기억하시고 급한 대응은 조금 자제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에 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분봉 차트까지 살펴주셨는데 오후장에서 반등을 성공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일단은 급등 이후로 조금 힘이 빠질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KB금융 알아볼게요. 26일에 이제 정부의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는데 역시나 금융주들과 보험주들 기대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이게 은행주들이 최근에 이제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1월부터 해서 1월 중순부터 해서 진짜 막 치고 올라갔죠. 거의 모든 은행주들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뭐 KG금융뿐만이 아니라 뭐 하나금융, 지주, 뭐 우리금융도 그러하고요. 거의 모든 은행주들이 다 막 급등하는 모습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좀 쉬어갑니다. 그래서 쉬어가다 보니까 또다시 조금 이게 또 빠지다 보니 끝난 건가? 이거 어떻게 더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잘 보시면 이거예요. 26일 날 발표하는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정말 진짜 이런 표현이죠. 진짜 시원하게 아주 강하게 기업을 압박할 정도로 드라이브하지 않는 이상은 기업들의 실망 매물이 나오는 그림인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기관들은 먼저 알지 않을까? 항상 그렇지만 개인들보단 정보력이 월등히 앞섭니다. 정부 정책으로 꾸며지는 내용들도 기관들은요 미리 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사례도 많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대에서 이 떨어지는 그림 자체가 그리고 최근 들어오면은 기관들도 조금 이제 1월 중순부터 막 밀고 들어오다가 최근에는 좀 파는 듯한 모습도 연기금 중심으로 최근에 물량이 많아요. 기관에서. 그리고 외인들도 최근에 좀 매도하는 흐름들이 좀 잡히거든요. 이게 KB금융뿐만이 아니라요. 기업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우리금융 지주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좀 되고 있고 하나금융도 약간 좀 그런 모습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조정폭 자체가 이게 이렇게 짧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이 밸류 프로그램 자체가 좀 세게 나와주면서 종목들을 끌고 간다면 더 강할 수는 있겠죠. 예측을 해보자고요. 자, 정부 정책 따라서 이게 진짜 그림이 제대로 나왔어요. 그러면 자 KB금융 차트 보세요.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주봉 보시면 그간 고생했던 자리들이 많아요. 2022년도 고점 자리도 여기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2018년도 초에 나왔었던 자리도 여기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한 65,000원 넘어가는 구간들. 그러니까 현재 이제 보시면은 현 가격대의 밴드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횡보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좀 빠지기도 하고 이 자리 자체가 나름의 고점 영역이 한 차례 두 차례 맞아 떨어지는 구간인 거예요. 항상 심리적으로 저항선에 많이 부딪히는 자리가 전고점 자리잖아요. 그래서 현재 또 이 자리에 맞아 떨어지는데 밸류 프로그램 자체가 또 이게 혹여나 그냥 너무 또 강하지 않고 적당 수준으로 나와버리면 또 이게 또 많이 빠질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일단 확인하고 어떻게 다시 진입하던가 하자라는 판단을 한 기관들이나 외인들의 물량 자체가 조금씩은 나오는 그림이 형성이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다가도 말다가 약간 이런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어떤 정책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하나 그 정책 따라서 은행주들이 상당히 좀 모습이 바뀔 것 같은데 저는 우선은 만약에 은행주를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일단은 피하시는 게 맞아요. 피한 이후에 다시 밸류 프로그램 체크하시고 가야 됩니다. 근데 항상 그렇지만 이슈가 나오면 주가라는 것은 여러분 잘 학습하셨겠지만 떨어집니다. 그 이슈가 웬만큼 강하지 않는 이상은 떨어지는데 이쪽 은행 쪽이나 저 PBR 관련주들 이미 월등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을 할 거란 밸류 프로그램을 상승을 할 거란 기대는 저는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접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 이용하시고 추후에 천천히 다시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조심해보자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려볼 테니까 참고하시고 매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26일은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증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올 텐데 웬만큼 강한 재료가 아니고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어려울 수도 있다,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종목 SK하이닉스입니다. 다가오는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을 거고 여기에 따라서 대장주로서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쪽을 보자라고 아까 시황에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SK하이닉스 전략도 한번 세워주실까요?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항상 반도체 하면은 삼성과 하이닉스를 항상 곁에 뒀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는 항상 앞서 있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 국민이시라면은 수십 년째 알고 계신 머릿속에 박혀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트렌드 AI 쪽에서 HBM3 관련돼서 이슈가 좀 나오는데 하이닉스가 여타 다른 전 세계 글로벌 대기업 대비해서 한 2, 3개월 정도 앞서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계속 이 하이닉스가 밀리지 않고 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세계 최초 양산이거든요. 먼저 치고 나가는 그림들. 근데 혹시나 삼성도 그렇지만은 만든 제품군에 대해서 우선은 테스트를 하고 하는데 약간 딜레이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인텔도 그러하고 전세 기업들 자체가. 그러면 한동안은 하이닉스가 계속 중심에 있을 거예요. 근데 최소한 지금부터는 더더욱 중요한 것은 2개월이 앞선다는 게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그러면 하이닉스 차트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 전고점을 넘어가는 포인트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제 이 하이닉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거의 반년 넘게 매수 사인을 아주 여러 번 드리고 최근에도 이제 매수 못 하신 분들 계실까 봐도 제가 2월 거의 첫날쯤 맞춰가지고 이때도 매수 사인 또 드리고 이 바닥에서도 또 드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단 말이죠. 12월 이때 초에도 드리고 7월, 8월 저때 12만 원대 그 아래 깨지면은 정말 싼 가격입니다라고 말씀도 많이 드려왔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신고가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AI 성장에 따라서 가는 거죠. 소라라는 그 내용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저희 이제 오픈톡방에다가도 타이핑을 통해서 오픈 AI 소라인데 영상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영상 자체가 사실 뭐 강아지가 눈밭에서 노는 영상도 나오는데 그냥 실제 강아지처럼 생기기도 했고요. 구분이 안 돼요, 솔직히. 누가 봐도 구분이 안 돼요. 정말 파급 효과가 큰데 계속적으로 시장 자체가 AI 시장은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정말 많은 비용을 조금 요구하는 일이 발생할 거예요. 반도체 라인 쪽에서. 결국 기업들이. 그 수혜는 결국 하이닉스로밖에 갈 수가 없죠. 근데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하이닉스보다는 그래도 삼성전자를 보여 계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삼성전자는 그럼 언제 간다는 소리냐 이건데 시간은 걸려도 가기는 할 거예요. 왜? 수요가 너무나 많은데 기업들이 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매출은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단순 그냥 지금 하이닉스가 조금 더 앞서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삼성이 또 많은 자금력 투입을 통해서 기술력을 끌어올려서 하이닉스보다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그게 이제 뭐 당장에 되지는 않겠지만은 언젠가 또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반도체 경쟁이에요. 그 경쟁에서 빠지지 않는 종목이니까 삼성도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바닥이 이제 73,000원 부근인데 저는 충분하게 이 매력도는 있다고 판단해요.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를 좀 매수하고 싶은 의향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요. 이 추세 잡으세요. 이 자리. 이제 라인 그어놨습니다. 한 번 더 그어볼게요. 두껍게 보여야 되니까. 자, 여기 자리인데 여기 추세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의 다음 추세 자리는 가격적으로 봤을 때 72,000원 정도 깨는 자리가 이 자리긴 하거든요. 근데 충분하게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약간 좀 내려왔다가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현재 가격도 사실 바닥은 바닥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갈 수 있는 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2개월 뒤져 있으니까 삼성전자도 2개월 늦게 간다 생각하시는 것도 편하긴 하겠죠. 그래서 그 고민하신다면은 뭐 한 4월 정도부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반등하고 상반기 안으로 우선 이 돌파하지 못했었던 신고가의 흐름을 한번 보지 않을까. 우선은 전고점 넘어가야 되고요. 그다음 상반기 안으로 도전해볼 자리가 8만 원 넘어가면서 8만 5천 원 가는지 여부가 핵심이겠죠. 올해 안으로는 10만 전자를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다만 이제 당장은 힘들 거예요. 당장은 어디로?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이닉스로밖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상황상. 자, 수급도 보면요. 기관들이 최근에 하이닉스 참 재미없는 모습이죠. 외인들은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은 최근에 많이 올랐을 때 전고점 넘어가는 이 시점 맞춰가지고 이 전고점 이전에 여기 21년 넘어가는 고점 맞춰서 상당히 차익 실현을 많이 한 모습인데 주가가 빠지진 않고 있어요. 외인들도 잘 잡아주고 있고요. 개인들도 하이닉스를 제가 보건대 잘 쥐고 있어요. 팔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거죠. 한 번 급등이 나와요. 종목들 대형주가. 항상 문제가 뭐냐면 전고점을 넘어갈 때 이거를 그 당시에 물려 계신 분들이 팔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항상 빠지는 건데 사실 21년 고점 14만 원 후반대 고점보다는 22년도 고점 자리 있죠. 이 자리. 얼마냐면 가격적으로 봤을 때 한 13만 원짜리 있죠. 여기 자리 매물벽이 더 두껍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요소였어요. 근데 여기 자리를 작년 하반기 가볍게 넘어가면서 15만 원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실 물량이 그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신고가 패턴으로 갑자기 튀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홀딩 하셔야 되고 긴 호흡으로 보셔도 최소 2, 30만 원 갈 수 있으니까 25만 원도 갈 수 있으니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경쟁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서 4월까지 좀 삼성전자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당장에는 이렇게 좀 SK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 수급적인 부분들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는 또 오후장 대응 전략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후장에서 어떤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오후장이 지금 보면 이제 제 걱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제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좀 빠졌어요. 미리 빠진 거죠. 그리고 뉴욕 증시가 이제 어제 새벽에 빠졌고 오늘 새벽에 빠졌고 엔비디아 기대감도 있지만 하나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서서히 약간 올라오는 게 금리 인하보다 금리 인상 약간 이런 얘기들이 돌아요. 그래서 이게 지표가 안 잡히니까 또 시장을 또 흔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싶은 거죠. 그래서 한동안 시장이 조금은 재미없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683포인트까지 갔다가 약간 내려왔는데 고점 찍고 내려왔잖아요. 여기서 한동안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약간의 좀 큰 하락은 아니지만 횡보하는 흐름들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나쁜 흐름이 아니라 한 번 더 레벨업하기 위한 모습인데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뉴욕 증시도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일본 증시도 많이 올랐다는 거고요. 그다음 또 인도 증시도 너무 많이 올랐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잘 아시겠죠? 어디로 올까요? 우리나라 증시로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인들은 미리 그걸 준비하고서 최근에 보시면 한 달 동안 외인들 얼마나 많이 샀습니까? 국내 시장에서. 한 달 동안 외인 8조 샀습니다. 8조. 8조 원 매수세가 있었는데 기간은 아직 그렇게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물량들을 한 번 진짜 시원하게 튀어 올라갈 때 정리할 거지 당장의 외인들이 빠져나가진 않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어느 순간 저는 2,800 찍고 3,000포인트 간다고 봐요. 어렵지 않은 수치입니다. 가능한 수치거든요. 그 중심의 종목들이 지금 보여지는데 정부에서 26일 날 정말 강하게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드라이브만 해준다면은 시장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표심 얻기에도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총선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4월에. 그런데 이 주식 시장 올리는 것만큼 표심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맞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현 정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터라 그런 그림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저는 좋다고 판단을 하니까 조금 시장 차분하게 즐기시고 같이 긴 호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대응 전략까지 살펴봤고요. 구체적인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바로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로는 교육과 비대면 진료 쪽, 초전도체 쪽 주의하라는 말씀 주셨고요. 저PBR 관련주로 보험과 은행주들 살펴봤습니다. 오후장에서는 단기 수급 공백 주의하시라는 말씀 참고를 해보시고요. 공략주로는 키네마스터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